자, 그러면 80페이지에 30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초자산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일정한 수익을 얻고 그 외 구간에서는 수익이 없는 이러한 옵션의 수익 구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바로 레인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레인지 경우에 보면 자, 그래서 레인지의 수익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주가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기초자산이 주가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이다 이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가가 1600에서 2400 사이. 자, 그러면 1600에서 2400 1600에서 2400 사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이것이 아닌 때는 수익이 없다. 이러면 이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은 8%다 이러면 자 8%의 수익이 1600에서 2400 사이에는 이러한 8%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구조고, 그 다음에 1600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수익 제로, 그제? 그 다음에 2400 이상이다 수익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레인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인지다. 자, 그래서 레인지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특정 구간, 요 구간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일정한 수익을 얻고 그 구간 외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이러한 옵션의 수익 구조를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이랬으니까 이건 레인지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한번 보면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100인 경우에 행사가격이 110인 콜 옵션을 한 계약 매수하는 동시에 행사가격이 90인 풋 옵션을 한 계약 매수하는 포지션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행사 가격이 다른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동시에 매수하네, 그지? 동시에 매수하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 보는 스프레드하고 달리 자, 행사 가격이 다른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 그러니까 행사 가격 다른 것 매수다 이 말이죠. 그지? 매수. 자, 여기서는 매수만 나왔지. 매수만. 자, 이같이 매수만 나온 것을 매수 스트레드라고 그러면 매수만 지금 나왔죠. 매수만 나왔는데, 자, 여기서 풋 옵션과 콜 옵션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콜 옵션 80 매수와 풋 옵션 80 매수. 자, 요렇게 결합했다. 이것을 매수 스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콜옵션 80 매도, 콜옵션 80 매도와 풋옵션 80 매도. 자, 매도만 나타나지 이건 매수 스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옵션 85 매수, 콜옵션 85 매수, 풋옵션 75 매수. 자, 이거 매수만 나타났다. 매수만. 그 다음에 콜옵션 85 매도, 콜옵션 85 매도, 풋옵션 75 매도, 풋옵션 75 매도. 매도만 나타났다. 매도만. 자, 이런 경우를 매수 스트랭글, 매도 스트랭글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이 차이를 한번 봅시다. 우선 스트레이드는 행사 가격이 동일합니다. 행사 가격이 동일한 걸 하나는 콜, 하나는 풋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동일한 것을 콜한과 동시에 풋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 행사 가격 동일을 콜과 동시에 풋 하는 거지.
콜과 동시에 풋하지. 그럼 아까 전에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다른 것을 콜 하든지 행사 가격이 다른 것을 풋을 매수 매도 결합하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행사 가격이 동일한 것을 다 매수만 하는데 콜 매수하고 풋 매수하고 결합했다. 그럼 매수만 나왔다. 행사 가격이 동일하다. 매수만 나왔다. 자, 이걸 매수 스트레이트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동일하다. 행사 가격이 동일하다. 매도만 나왔다. 매도만 나왔다. 매도 스트레이트라고 그래. 자, 그런데 스트랭글은 어떻게 되냐면 스트랭글은 행사 가격이 달라요. 콜 85, 풋 75라든지 행사 가격이 다르지. 행사 가격이 다른 것을 매수만 했다. 매수 스트랭글. 행사 가격이 다른 것을 매도만 했다. 매도 스트랭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랭글은 행사 가격이 다르고 스트레들은 행사 가격이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을 쭉 지금 정리를 했는데, 자, 31번 문제를 보니까 기초자산 현재 가격이 100인 경우 행사 가격이 110인 콜 옵션 매수. 행사 가격 110인 콜 옵션 매수와 동시에 행사 가격 90인 풋 옵션. 행사 가격 90인 풋 옵션 매수. 이런 풋 옵션 매수. 자, 그러면 행사 가격이 다르죠. 행사 가격이 다르죠. 행사 가격이 다르니까 다르면서 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풋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풋도 섞었지. 만일에 콜만 연결한다, 풋만 연결한다 라고 한다면 스트레이트인데 풋을 섞었지. 콜하고 풋을 섞었지. 풋을 섞었는데 행사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아, 그럼 콜, 풋도 섞었는데 행사 가격이 다르다. 스트랭글이구나. 스트랭글인데 이때 매수만 하는구나. 그럼 매수 스트랭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스트랭글이고 매수 스트랭글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31번은 1번이 정답이다. 다음 32번. 행사 가격 90인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동시에 매수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행사 가격이 90인 콜과 90인 콜을 매수하고 또 행사 가격 90인 풋을 매수한다. 이랬네. 자, 콜하고 풋을 결합했어요. 콜하고 풋을 결합했으니까 스트레이트 아니면 스트랭글인데 행사 가격이 같다. 행사 가격이 같으면 스트레이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매수만 했으니까 매수 스트레이트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수 스트레이트 2번이 정답이다. 32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3번 한번 봅시다. 자, 33번은,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이랬네요. 대상, 자산의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유리한 경우를 내 가격 옵션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기초자산이 있다. 그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유리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익을, 그 옵션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을 내 가격이라고 해요. 인더마니. 내 가격 옵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격 옵션이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자산이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이다. 불리하다. 이거는 아웃다. 왜? 그래서 out the money 해서 외 가격 옵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이건 3번하고 중복이 되네요. 3번에 대상 자산의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이 같은 경우는 등 가격 옵션이라고 한다. at the money 등 가격 옵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내 가격 옵션은 내재 가치가 플러스 값을 갖는 옵션으로서 콜 옵션의 경우 옵션의 행사 가격이 옵션의 기초 자산인 시장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이랬는데,
자, 내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말은 그 옵션의 내재 가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콜 옵션의 경우에 콜 옵션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어때야 유리할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콜 옵션 일정한 만기 시에 내가 콜 매수하겠다라는 권리인데 행사 가격이 100이다 이래 봅시다. 100으로 매수하겠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보다 더 높으면 120이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유리하게 되겠지. 그래서 시장 가격이 더 높을 경우입니다. 시장 가격 콜 옵션의 경우는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행사 가격 여기 한번 해설을 한번 봅시다. 해설에 내 가격 옵션은 내재 가치가 플러스 값을 갖는 옵션으로서 콜 옵션의 경우를 보면 옵션의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옵션 행사 가격이 100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이 100이다 이런 얘기죠. 행사 가격이 콜 옵션의 경우 행사 가격이 콜 옵션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 시장 가격이 120이다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될 때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한번 보자고요. 자, 100에 지금 살 수 있어. 100에 살 수 있는데 가격은 120이야.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하지. 그죠? 그러니까 유리하지? 유리하니까 이거는 내 가격이다 또는 왜 가격이다? 내 가격이다. 이 경우는 바로 내 가격 옵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 가격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 가치가 플러스의 값은 내재 가치가 0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0보다 큰 이런 옵션으로서 콜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의 행사 가격이 기초 가격보다 낮을 경우죠. 그죠? 낮은 그러한 옵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4번에 높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옵션이다라고 했으니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틀렸다. 풋 옵션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풋 옵션의 경우는 풋 옵션의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가격보다 이 경우는 풋 옵션은 클 경우 이럴 경우가 내 가격 옵션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때가 내 가격 옵션이 된다. 자, 콜 옵션의 경우에는 낮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4번 옵션의 민감도의 한해인 델타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이랬는데 자, 이제 옵션의 민감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옵션의 민감도. 자, 옵션 가격은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는데 옵션 가격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겠는가? 결국 옵션 가격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잔존 만기까지 기간, 그래서 만기일까지의 잔존 기간, 잔존 기간에 의해서도 옵션 가격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이자율에 의해서도 옵션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런 등등에 의해서 옵션 가격이 결정된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옵션 가격이다, 옵션 프리미엄이다, 이것을 종속 변수라고 그러고, 펑션, 함수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것들, 자,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 변수라고 그런다. 그래서 독립 변수들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종속되어 변한다. 이제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함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옵션 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과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과 이자율과 같은 이런 독립 변수들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옵션 가격이나 프리미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이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따질 때는 이 중에서 요것이 변할 때 요게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따질 때는 요거 위에의 나머지는 일정 불변이다. 세테레스 파리부스 일정 불변이다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일정 불변이니까 변함이 없고 오로지 요것만 변할 때 요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는 요것만 변할 때, 나머지 변하면 요것만 변할 때 요게 어떻게 변하는가, 또는 요것만 변할 때 저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를 한번 보자. 우선 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하는 정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델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델타. 이 델타는 민감도네. 민감도 중에서도 바로 옵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델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자율 요거. 자, 이자율 요것이 변할 때 이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 요것이 변할 때 여기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우라고 그런다. 로우. 그러니까 이 옵션의 민감도는 이런 델타라든지 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델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콜 옵션의 가격이 가격과 기초자산의 가격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델타의 경우에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번 봅시다.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콜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면 옵션 중에서 콜 옵션 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콜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사 가격보다 기초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경우에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보는 권리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콜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프리미엄이 오르겠죠.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콜 옵션의 가격도 오른다. 자, 이 말은 델타의 값이 요것의 변화에 따른 요것의 민감도인데,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이것도 오른다. 방향이 같죠, 방향이. 이게 오르면 이것도 오르고, 이게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지고, 이렇게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다라는 걸 우리는 정이라고 그럽니다, 정. 그래서 이럴 때 델타는 정이다. 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러스다. 그런데 기초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콜옵션의 가격이 그대로 오르는 게 맥시멈이겠지. 그것보다 더 오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정이면서도 델타의 값은 맥시마이징 되는 게 1보다 작을 것이다. 그리고 정이니까 0보다 클 것이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콜옵션의 가격도 오르게 되어서 이때 델타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될 것이다. 자,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풋옵션은 어떻게 돼?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풋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풋옵션의 가격은, 자, 풋옵션은 뭐예요?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풋옵션은 뭐예요?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할 때 행사 가격 대비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진 만큼 이익을 봐.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보니까 오르면 손해를 본다. 그지? 그래서 풋옵션의 경우는 손해를 보니까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질 거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 방향이, 이게 오르는데 이게 떨어지면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죠. 반대로 나타나게 된 델타의 값은 반대다. 부다. 이래, 부. 마이너스다. 반대다. 자, 그런데 반대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0일 것이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는 델타 값의 크기는, 이런 델타는 뭐냐,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민감도의 크기는, 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고, 콜 옵션의 경우에 델타는 0에서 1인, 다시 말하면 플러스고, 풋 옵션의 경우에 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인,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이다, 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를 나타낸다. 근데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량분의 변화율을 안 따지고 변화량으로 따집니다. 변화량분의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량. 옵션 프리미엄이니까 옵션 가격의 변화량. 이걸 델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델타는 기초자산 가격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으로 따지면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량분의 옵션 가격의 변화량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고, 콜 옵션의 경우에는 플러스고, 풋 옵션의 경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34번 문제를 보면. 옵션의 민감도에 한해인 델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죠. 자, 한번 봅시다. 콜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델타는 1에 가깝고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델타는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콜 옵션의 경우는 델타의 값은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지?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0이 될 것이고,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1에 점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풋 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델타는 0에 가까워. 풋 옵션은 반대다. 이게 상승할수록 델타는 0에 가까워지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델타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그럼 4번에 동일한 행사 가격의 콜옵션의 경우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콜옵션의 델타는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했는데, 자, 동일한 행사 가격의 콜옵션이라고 하더라도 잔존 만기가 짧다 이 말이죠. 잔존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기초자산의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만기가 짧으니까 바로 실현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야.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옵션 가격이 아주 크게, 극단적으로는 기초자산의 변화량과 동일한 정도의 옵션 가격의 변화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한다. 맞습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3번을 보면 3번은 콜옵션의 델타가 0.7이라면 해당 가격의 콜옵션이 내 가격으로 결제될 확률이 30%임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콜옵션의, 자, 그래서 콜옵션의 가격과 델타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콜옵션의 가격이 내 가격이다 또는 등 가격이다, 외 가격이다 라고 볼 때 델타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자, 그렇다 보면 델타의 값의 크기는 내 가격 옵션인 경우와 등 가격 옵션인 경우와 외 가격 옵션인 경우에 델타 값의 크기는 내 가격 옵션인 델타보다는 등 가격 옵션의 내 가격 옵션의 델타 가격은 등 가격 옵션의 델타 가격보다 크고, 등 가격은 외 가격 옵션의 델타 가격보다도 더 크다. 다시 말하면 내 가격 옵션의 경우에 옵션 보유자에게 그만큼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각의 경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자산이 가격 변화에 그만큼 민감하게 옵션 가격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내가격 옵션의 경우에 델타 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등가격이고 외가격 옵션 이런 관계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등가격 옵션의 경우에 델타 값이 대체로 한 0.5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내가격의 옵션의 델타 값은 0.5보다 클 것이다. 근데 아주 극단적인 내가격이다. 그럼 심하게 내가격이다. 심내가격. 심하게 내가격이다. 심내가격 옵션의 경우는 거의 1에 가깝다. 1에 가깝다. 그 다음에 외가격의 경우는 0.5보다 작는데 아주 심외가격이다. 아주 심하게 외가격이다. 라고 하면 거의 0에 가깝다.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의 크기가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이렇게 봤을 때 델타의 크기가 대체로 이 정도의 값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번에 말하는 콜 옵션의 델타가 0.7이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것은 82페이지에 R번을 보면 델타는 해당 행사 가격의 콜 옵션이 내 가격으로 만기를 맞을 확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델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가격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옵션이 유리합니다. 옵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가격으로 만기를 맞을 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콜 옵션이 내 가격으로 만기를 맞을 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콜 옵션의 델타 값이 0.7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만기가 되어서 내 가격으로 결제될 유리하게 결제될 확률이 70%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이 내 가격으로 결제될 확률이 70%임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82페이지 R번 델타는 결과적으로 행사 가격의 콜 옵션이 내 가격으로 만기를 맞을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3번에서 콜 옵션의 델타가 0.7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 가격으로 만기를 맞을 확률이 70%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봅시다. 스프레드 거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스프레드 거래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자, 1번에 수직적 스프레드 전략은 수직적은 뭐라고 그랬죠? 행사 가격이 달랐다고 그랬지. 그래서 수직적은 만기는 같으나 행사 가격이 다른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동시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수직적 스프레드 전략으로 강세 스프레드와 약세 스프레드 전략이 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자, 3번에 강세 스프레드 전략은 행사 가격이 높은 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가격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높은 걸 매도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낮은 옵션을 매수하고 동시에 높은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자, 수평 스프레드는 뭐예요? 행사 가격은 같지만 만기가 다르다. 만기가 달라서 시간 스프레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수평 스프레드, 시간 스프레드는 행사 가격은 동일하지만 만기가 다른 콜 옵션끼리 또는 풋 옵션끼리 매수 매도를 동시에 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본 우리 이제 스프레드 전략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들하고 스트랭글하고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분류를 잘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36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